2008년 경제위기 이후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서도 유독 전국에서 최고의 땅값 상승률을 기록한 곳이 있었으니 그곳은 바로 제주도이다. 급격한 개발로 인해 늘어나게 된 부동산 공급량을 맞추기 위해 제주도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투자 이민제를 실시하고 2013년을 거점으로 중국 부호들은 막대한 양의 자금을 제주도 부동산에 투자한다. 중국인들의 저돌적인 투자 방식은 제주도 땅값을 급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2014년 1억이던 제주도의 땅값은 2019년 1억 9,700만원에 이르렀다. 중국인들의 공격적인 부동산 투기는 이미 밴쿠버, 런던, 홍콩 등 여러 도시에서 집값을 오르게 하는 주 원인으로 꼽혔으며 특정 도시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실정. 이제 중국인들은 제주도를 넘어 서울의 부동산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 땅값을 상승시키는 중국의 부동산 투기 열풍. 과연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투자는 국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허경영 총재님께 여쭈어 봤습니다. 외국 자본은 전 세계가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아요. 네. 왜 그러냐? 중국이 부동산 투자를 미국에다 했다. 그러면 미국에 투자를 한 만큼 미국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각종 세금을 낸다. 그리고 또 재산세를 내요. 10년만, 20년만 내면 땅값과 100% 일치해, 세금의 금액이.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제주도 땅을 많이 살수록 네. 우리는 중국의 돈이 세금 수입이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국인이 내는 거는 우리 해외 돈이 늘어나지 않지만 네. 외국인이 우리나라 땅을 많이 소유해서 세금을 많이 내면 우리는 순수한 외화 유입이에요. 외화 수입이 돼요. 네. 그래서 어느 나라도 외국 사람이 자국의 영토를 사는 데 대해서 제약을 하지 않아요. 세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무슨지 알죠? 그래서 내국인이 샀을 때보다 국가적으로는 이익이라. 그래서 그렇게 차이나타운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네. 그 사람들은 대규모 땅으로 투자해서 자기들의 영역을 만들고 그렇게 하지만 그 국가에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아. 물론 그렇게 보유하고 있으면서 나가는 세금이 세수 확대에 도움이 되지. 있지만 도움이 되는데 이게 너무 투기로만 지금 가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근데 중국인들이 건물을 사거나 땅을 사거나 이게 뭐 크게 투기에 영향이 있을 만큼 그렇게 되질 않아. 그거는 걱정, 우리가 너무 우려하는 바가 잘못된 거고, 중국의 경기가 나빠지니까 예. 중국 자본이 제주도로 유입되던 게 역으로 거꾸로 돼가지고 지금 내놓고 있어. 네. 제주도 부동산 값이 절반으로 떨어졌어. 예. 지금 급격히 하향하고 있어. 요즘 들어 제주도에 있던 자본이 오히려 서울이나 수도권 그러니까 쪽으로 많이 제주도가 오면서, 지금 예. 공황 상태로 들어간다. 예. 땅값이 막 내려가기 시작해. 제주도가 그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다 나중에는 정상화 돼버려. 결국에는요. 정상화 되기 때문에 예, 그게 크게 우리 할 만한 자금이 이동하지 않아. 중국 정부에서도 그걸 그대로 두지 않아. 네. 그럼 별다른 규제는 없어도 된다는 말씀? 규제가 없이 오히려 네.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땅을 중국에서 많이 산다는 우리나라 안보가 그만큼 안전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가 있군요. 중국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해놨는데 네. 전쟁이 나서 북한이 가져간다. 그럼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말하면 중국에 시진핑이가 우리 남한에 중요한 땅을 가지고 있다. 네. 북한이 쳐들어온다. 시진핑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엄청난 손실이 되는 거야. 네. 땅값이 하락돼 버리고 북한이 남한을 점령했을 때는 땅의 가치가 떨어져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이게 집가가 올라가는데 이게 통일돼서 북한이 만약에 월남을 먹었을 때 월남 땅값이 팍 떨어져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이 고위층들이 우리 남한의 땅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우리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는 예. 남한의 안보에 도움이 돼요. 네? 결국 우리 영토의 중국화가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진 않나요? 오히려 세금을 많이 내야 돼, 중국이. 근데 이 캐나다 밴쿠버 같은 경우는 워낙 중국 부호들의 자본들이 몰리고 노른자 땅을 다 사다 보니까 또 중국인들의 문제점이 중국인이 그 부동산을 매입을 하면 이걸 또다시 중국인에게 팔고 또 그 중국인은 또다시 중국인들에게 팔면서 그렇지. 서로 그 거품을 형성하면서 이게 너무 확 폭등되는 그런 결과를 많이 이끌어내서 캐나다로서는 손실이 손해가 안 돼. 그래도 손해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그냥 미처 카나다 사람들은 그걸 구경만 하고 있는 거야. 예. 피해는 자기들이 보는 거지.
밴쿠버 같은 경우 이게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좀 규제를 해야겠다 싶어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양도세를 15% 추가로 부과한다 뭐 이런 법안으로 그 중국인들 투기에 좀 제약을 이제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잘못 넌센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매물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카나다는. 예. 카나다가 중국인들이 내놓은 집이 안 팔려요. 안 팔린다니까. 예. 이러다 보니까 카나다가 지금 부동산 시장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내놓은 부동산이 대부분이야. 그럼 중국인이 빠지니까. 그게 좀 위험성이 아닐까 싶은데 이게 막 폭등을 시켜놨다가 중국이 자본이 확 빠져버리면 오히려 빠지는데 예. 그래도 카나다 원주민들은 아무 피해가 없어. 자기들이 올렸다가 내렸다 하는 거지. 카나다 사람 내 집 팔아가 저 집 사고 이런 게 없어. 투기에 뭐 참여하지 않는 그냥 자기 집 그대로 가지고 있을 뿐이야. 그 사람들이 특정으로 투자하는 지역이 있어. 네. 그 지역만 집중력을 하다가 저끼리 불이 꺼져. 알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몸에 망치 때리면 부어오르는 것과 같아. 지지를 또 가라앉아. 무슨지 알죠? 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해외 부동산 투자 때문에 국내가 위험한 이거는 반대야. 부동산 투자가 많을수록 우리나라 안보가 안전하고 경제가 괜찮다는 소리. 네. 그게 줄어들면 전쟁 위기가 오고 있다는 소리고. 근데 지금 정부는 집값을 좀 내리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겠다는 근데 주거 안정이라는 하나의 핑계야. 주거 안정이라는 고객을 항상 정부는 확보해 놓고 있는 거야. 그게 거짓말이지. 거짓말. 국민한테는 주거 안정, 그 전부 국가에는 관심도 없는 이야기. 네. 그 대규모 건설 예산을 동원해서 또 제2의 일산, 분당 이런 걸 하나 지으려고 하는 거지. 그걸로 인해서 뭔가가 생기는 거지. 어떤 일정한 지역 섹터를 확보해가지고 그 대규모 농공 행상을 할 수가 있거든. 네. 어느 지역을 그냥 어느 지역을 하나 도시로 대도시로 만들려 하면은 거기에 얼마나 많은 그 손들이 닿겠어요. 응? 그래서 하나님 그런 걸 100개를 만들어도 주거 안정은 안 돼. 주택 공급을 늘려서 뭐 주택값을 주거 안정을 잡겠다. 한다.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그 안에 어떤 꼼꼼이가 있다는 있는 거지. 나중에 보시면은 우리나라 주거는 거품이 되고 주택이 남아 돌아가는 때가 와요. 지금은 정확하게 500만, 580만 호가 부족한 상태야. 네. 주택 자체가. 네. 580만 호 정도가 모자라. 현재는. 근데 580만 호를 집을 지어가지고 그 주거를 안정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다. 불가능한 상태. 총재님 요즘 그린벨트 관련해서 조금 뜨거운데 지금 정부가 뭐 주택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로 그린벨트 개발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총재님께서는 이 그린벨트에 관련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린벨트는 그대로 존재해야지. 존재해야 된다. 태릉 골프장이나 이런 건 타치하면 안 돼. 그런데도 주택을 지으면 안 된다. 수도권에다 주택을 공급을 하면 수도권 과잉은 불을보다 뻔하잖아. 네. 그래서 당분간은 그냥 이렇게 제한하는 쪽으로 현재 수준으로 그린벨트 주로 경기도 쪽으로. 네. 그린벨트를 해제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장거리, 건거리보다는 장거리로. 장거리 전철이 닿는 지역으로 많이 토지가 많이 있으니까 그린벨트 아닌데도. 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서남 쪽으로 많이 퍼졌잖아요 지금. 네. 저 월곶이나 저런 쪽으로 많이 내려간다니. 화성 쪽으로. 네. 주거지가 많이 이동하고 있어요. 동탄 뭐 전부 그 대규모 주거지, 아파트 주거지. 그린벨트 놔두고 그런 쪽 개발을 해서 주택 공급을 늘려라 말씀. 공장이 주로 많은 경기도 남부 쪽으로. 네. 이미 주거지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 대규모로 안 만들어도 민간업자들이 계속 아파트를 늘려가고 있어요. 그 매도 충분히 공급이 돼요. 정부가 나선다는 건 그 말이 안 돼. 민간들한테 맡겨놓아라 이거. 정부가 나아가 그린벨트 아니라도 얼마나 민간인들이 땅 확보해가지고 집 지려고 조합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결국 이렇게 개발해서 배부르는 게 정치인들과 건설업자들이고 또한 그 해당 지역들은 그 자기의 지역이 개발이 되는 것이니까 그걸 말릴 필요는 없고 이렇기 때문에 자꾸만 이 개발이란 명목에 우리 국가 예산이 나가고 있는 게 실정인 것 같은데 돈 있는 사람들을 부동산으로 교묘하게 끌어들이는 정책을 쓰고 있는 거야. 그래 놓고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발표를 하고 앉아있어. 다 건축업자하고 놀아나는 거예요. 건설업자하고. 그러면 서민들은
돈이 감가상가가 돼가지고 자기 집값만, 오래 사는 사람은 자기 집값만 거지되는 거예요. 그럼 또 대규모 주택을 제가 또 한판 벌리려고 그러고 있어. 맞죠? 그래서 주택 문제는 주택으로 해결이 되나 안 되나? 안 돼. 허경영이가 나와야 해결이 돼. 알겠죠?